저 일반 사람들은 네. 거래소에서 그냥 이름만 보지 네. 아무것도 몰라. 이게 왜 캐시지? 이더리움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현재 시가총액 2등이기는 합니다. 도미닉, 도미닉. 사이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호재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이더리움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개그맨 코린이 신흥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팍스 최한결입니다. 일단 뭐 악수. 옷 색깔이 비슷해서 오늘 또 저희가 좀 통했나 네. 이렇게 싶었는데 네. 근데 제가 방금 코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코린이에서 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지 않나. 벌써요? 역사, 뭐 탄생, 뭐 네. 활용, 뭐 이런 네. 걸 배웠으니까 네네. 그래도 고학년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아, 네?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또 사석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예, 좀 관심은 충분히 생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좀 배제하고 쉬운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고 네네. 또 나중에 또 차차 네네. 뒤에서 배우면 되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배울 강의는 뭡니까? 오늘은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여태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더리움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가상자산 중에서 시가총액이 1등이고요. 최초의 가상자산이기도 하고 이더리움은 그 생겨난 지는 그렇게 비트코인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2등이기는 합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높아질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글쎄요. 뭐 꺾을지는 모르겠다. 네네. 워낙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그 그렇죠. 이미지가 있어서 원래 1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렇죠. 예. 최초의 블록체인이기도 하고 네. 이더리움은 최초랑은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본뜬 그런 가상자산들도 비트코인 이후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네.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꽤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탄생이 비트코인과는 조금 달라요. 그럼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이더리움의 탄생을 네. 중점적으로 네. 배워보는 시간이네요. 물론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트코인과 유사한 코인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더리움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뭘 컨트롤하는 계약이죠.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 네네. 컨트랙트가 뭐죠? 계약이란 뜻입니다. 계약이구나. 네, 계약이요. 저희는 일석이조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인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네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야나드 모델 조정석을 살짝 닮은 것 같은데 고급형 조정석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욕먹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네. 네. 코인계의 조정석이라고 하죠. 욕먹. 이더리움은 처음에 한 2014년쯤부터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젊은 러시아계 캐나다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다가 지난번에 배웠던 ICO라는 거를 실시했어요. 네네. 네, 비트코인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본 모집을 했었어요. 꽤 성공적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뭐 ICO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비트코인의 그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만 바꿔서 비트코인을 더 좋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다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진 않아서 그럼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지금도 뭐 모습은 유사하긴 합니다. 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걸 이더리움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라는 가상 화폐가 있습니다. 네, 그 코인명이 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 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비트코인과 크게 다른 점, 네. 이더리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원래 비트코인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한 블록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기록이 쌓이는 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고 분산 원장, 분산 장부라고 하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생각을 했던 것은 여기에 데이터 말고도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뿐만 아니고 코드를 집어넣자. 여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자 였었어요. 그래서 코드를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자.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이 제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본 조달 ICO를 하고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아, 이더는 계속 발전 중인 거네요. 네네. 지금도 물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실화되긴 했지만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이더리움을 만들었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이더리움은 여기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프로그램이 운용 가능하다 보니까 아, 예. 예, 이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코인 모기가 방송을 하는데 모기가 네. 이 방송 사고 알죠? 네. 아, 네. 그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의 특징은 데이터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자인 건데 그 간단한 형태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그 형태를. 네네. 네.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면 세계 컴퓨터가 될 것이다, 월드 컴퓨터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이? 네, 어. 라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고 해서 EV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연산을 하고 컴퓨터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여기에서 연산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는 네. 그 사실 이더리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 그 전에도 시도를 한 다른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있었네요. 블록체인 기술은 아닌데 그러면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탄생과 함께 2008년, 2009년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은 닉 자보라는 사람에 의해서 9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 개념을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조건이 충족되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상황에서 그런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시우와 예림이가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내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시우는 예림이가 그 내기에 대해서 돈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 어쨌든 시우는 예림이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죠. 예, 그럴 필요 없이 내일 비가 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끔 컨트랙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네. 말과 동시에 네, 거래 성사네요. 네, 그렇죠. 시우와 예림이가 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맺는다고 하면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예림이는 내일 비가 왔을 경우에 돈 얼마를 컨트랙트에 묶어놓고 시우는 확인을 한 다음에 내일 실제로 비가 왔을 때 비가 왔다는 정보가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먹튀 방지네. 그렇죠. 엄청난 거네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한 예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 자체가 코드를 쓰는 사람이 네. 직접 계약 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모든 종류의 계약을 구현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네네.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는 많은 일들을 너무나 많죠. 네, 너무나 네. 많죠. 굉장히 복잡한 일들도 있고 간단한 일들도 있는데 방금 비가 오는 그런 예시는 굉장히 네. 간단한 건데 복잡한 것들도 많아서 예를 들면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뭐 공증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사기를 막을 수 있죠. 최고의 방법이네. 네네. 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 단점도 있는 건가요? 네, 쓸 수 있을 때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거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ICO가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네. ICO가 왜 활발해졌냐면 내가 나의 이더리움을 투자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투자했으니 받아야 되는 건데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컨트랙트에 엮여서 줬으면은 가는 걸로. 예. 투자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이 오는 걸로. 전세 계약할 때 네. 서울 보증보험에서 네.
보증을 서주잖아요. 그쵸.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네네. 돌려주겠다.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렇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 보증하는 주체가 없고 코드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 ICO가 편리해지면서 2017년 즈음부터 ICO가 굉장한 열풍이 일어났었죠. 너도 나도 ICO 하겠다. 왜냐?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코인 발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이후에 또 코인의 가치가 또 네. 올라갔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하게 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더의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그때.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왜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최근에 오른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네네. 이더리움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네네네. 오. 그래서 지금의 합의 알고리즘은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속도, 예. 트랜잭션 스피드,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늘려 나가려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몇 분인가요? 이더리움은 지금 초당 30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뭐 10만 건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한 내년 즈음부터는 또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도 이제 매년 사양이 늘어나듯이 코인도 그렇죠. 매년 그렇죠. 24시간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그게 다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코드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걸 포크라고 합니다. 그런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을 때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더리움은 그걸 계속 지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EIP, 이더리움 Improvement Proposal. 그래서 뭐 이더리움 R 발음이 네. 안 들릴 정도로 딱 들어가네요. 그렇군요. 프로포절? 프로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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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더리움 개선 제안, 비트코인 개선 제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ICO가 편해지니까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알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메이저가 아닌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잡주라고 하나요?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네네. 알트코인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그런 잡주 이런 것처럼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좀 바뀌고 있다. 네. 지금은 그냥 시가총액이 그냥 작은 코인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또 이더리움의 장점이 그 스마트 컨트랙을 짜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들이 있어요. 그걸 ERC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RC20 그 형태로 정형화된 형태로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서 개발자 한 명이 뭐 하루면은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정형화된 자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뭘 만들 때도 네. 자료가 있으니 그냥 뭐 네. 끼워넣기 하는 것처럼. 형식이 있으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NFT도 ERC721이라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맞추어서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해하기 쉽냐면 저희 개그맨은 네네. 한 탄, 그러니까 첫 번째 코너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코너가 완성이 되면 네네. 거기서 갈아 끼우는 거예요. 대사를. 예. 예.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와닿았습니다. 네. 예. 그런 느낌이라서 이더리움이 출연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000개, 2000개 뭐 그렇게 많아요? 네, 코인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상장돼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만 1000개, 2000개, 글로벌리 상장되어 있는 것만 코인만 1000개, 2000개가 되니까 예, 굉장히 많죠. 컨트랙트로 인해서 코인만 많이 생겨난 게 아니고 네. 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폰, 뭐 핸드폰, 애플 어플이라고 네. 하잖아요. 탈중앙화 앱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중앙화 어떤 어플. 앱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뎁이라고 하는데 뎁?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립토키티였었어요. 크립토키티? 예. 그게 뭐지? 사실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인데 어렸을 때 다마고치 같은 거 알죠. 네, 해보셨나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아니, 저랑 네. 한 살 차이인데 네. 저를 약간 너무 형으로 네가 네. 그때도 싸이월드를 네. 하는 기성세대들은 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는데 네. 다마고치 뭐 하지 않았나?
그런 게 있다더라 듣기만 해서. 오케이, 예. 오케이. 뭐. 다마고치와 비슷하게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고양이끼리 교배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뭐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희귀한 거죠. 이제 NFT. 예. 네. 알죠. NFT 고양이인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네네. 그래서 그 아기를 그리고 고양이 새끼를 그 사기 위해서 분양받기 위해서 또 이더리움을 지불하고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카드 게임 같은 재밌네. 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는구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더리움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핸드폰 앱을 말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보면 이걸 약간 적용시키려고 네네. 약간 게임의 시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검증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네네네. 약간 네네. 게임에 한번 이게 잘 굴러가는지 네네. 예전에도 막 그런 게임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게 있긴 하네요, 뭔가. 네. 어. 게임이 늘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한 분야이고 네. 쉽게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고 그렇죠. 예, 친근감을 늘릴 수 있는 분야라서 사실 많이 활용되고 있죠. 예, 사람들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뭐 디파이, 그러니까 금융, 소셜, 예, 예를 들면 우리 페이스북과 같은 네. 그런 소셜 그 플랫폼도 있어요. 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탈중앙화된 상태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 생겨난 블록체인들이 다 지원을 하는 기능이 됐어요. 뭐 이오스, 트론, 이오스 들어봤어요. 네, 트론 트론. 이렇게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하고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약간 스마트 컨트랙트의 선구자가 이더리움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따라하는 애들이 이제 뭐 따라한다기보다 그냥 본받은 거죠? 네네. 네네네. 트론, 뭐 이오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의 그럼 장점 단점은 또 그 블록체인마다요. 네. 합의 알고리즘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스피드가 좀 다르다던가.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에서 이더리움이 지분 알고리즘, 네. 지분 방식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왜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작업 증명 방식의 경우에는 1CPU당 한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난수를 풀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채굴하는데. 근데 채굴하는데 네. 예, 친환경적이지 않다. 또 이게 또 뭔가 다 환경이 연관되네요. 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분 증명 방식의 경우에는 뭐 CPU 연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지분 증명 방식을 통해서는 말 그대로 나의 지분을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100% 중에서 내가 5%를 들고 있다. 그럼 5%의 확률로 내가 블록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떨어져요. 그 권리라기보다 그 가능성이 5%입니다. 지분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그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철학적인 그 토론 주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뭐 100분 토론 나오면 네. 치고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 이게 진정한 탈중앙화냐? 만약에 많이 들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CPU만 있으면 확률이 적더라도 언젠간 나에게 뭐 희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지분 증명 방식 경우에는 지분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탈중앙화냐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조만간에 네네. 100분 토론에서 뭐 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덱들이 있는데 네. 덱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덱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그 자체 위에서 프로그램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서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의 허락이나
신뢰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비탈릭 부테린이 게임 아이템의 능력치를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이더리움을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 네. 다른 타인에 의존하는 신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네. 결정적으로 이게 실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만약에 이 게임을 가지고 뭐 이더리움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판매해서 현금화 시키는 거잖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돈처럼 쓸 수 있다는 코인을 상장만 되어 있습니다. 네. 덱에서 무슨 일을 어떤 행위가 네. 실제 생산성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점도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아 느리구나 또. 네네. 어. 왜냐하면 아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네.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고 예. 이더리움도 뭐 초당 30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린 측면이 있고 비용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아 수수료를 또 내고 장사를 하네. 네. 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코드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킹을 당했을 때 해킹을 네. 그럼 뭐 네.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 네, 그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특유의 어떤 보안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돈 또는 가상 자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 게임에 네네. 포커머니를 네. 한 20억 정도 있었는데 네네. 그걸 누가 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해킹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본인이 해야 되는. 네, 해외에서 계속 로그인 시도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많은 수의 이더리움이 찾을 수 없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갇혀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도 영원히 빼내지 못하는. 거기 넣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 됐죠. 아, 코드 불안전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단적인 예가 네. 더 다오 사건이라고 있어요. 누군가 해킹을 했어요. 어허. 있잖아 그거.